당신은 오늘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SNS를 보다가, 동창회에서, 가족 모임에서, 아니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직장, 남의 자식.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며 사는 걸까요? 비교는 왜 이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뒤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비교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해야 한다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 없을까?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예쁜 가방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웃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순간 여성의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자기 가방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5분 전까지 예뻤던 가방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가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과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 그것은 정말 당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겁니까? 한 남자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됐습니다. 기뻤습니다.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동기도 부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만 승진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후배가 임원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승진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했습니다. 내가 연차가 더 많은데 그는 승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성취를 보지 않고 남과의 비교를 받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상대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와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뜨거운 물도 더 뜨거운 물 옆에 있으면 미지근해 보입니다. 키 큰 사람도 더 큰 사람 옆에 서면 작아 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모두 비교를 통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정말 불행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한 부부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넓은 거실, 큰 방, 베란다에서 보이는 한강. 집에 돌아오니 자기 집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아내가 답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집이 좋았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이렇게 좁은 줄. 비교는 없던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어제까지 만족했던 것이 오늘은 부족해집니다. 비교 이전과 비교 이후 당신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출 수 없을까요? 비교가 단순히 외부에서 주입된 습관이라면 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교는 그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교는 나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80점을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반 평균이 85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80점 자체는 좋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80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점수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나를 확인합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비교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나가 흐려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이유, 정말 더 나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한 여성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는 동료를 더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예쁘지도 않아. SNS를 켰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나쁜 것도 아니고 삶이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비교했을 뿐입니다. 동료와 연예인과 SNS 속 친구들과 비교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증명하려면 남보다 나아야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를 증명하려면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합니다. 비교는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나, 그것은 정말 존재합니까? 아니면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환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비교는 발전의 동력 아닌가요? 남과 비교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비교가 때로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기는 건강한 겁니까?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졌어. 공부가 싫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배움을 위해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비교가 동력이 되면 그 동력은 언젠가 독이 됩니다. 진짜 동기는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동기는 자기 안에서 옵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어. 이것이 진짜 동기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동기는 조건부입니다. 남이 있어야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동기는 무조건적입니다. 남이 없어도 생깁니다. 당신의 동기, 그것은 비교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심에서 오는 겁니까? 한 남자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순수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남자는 조급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크게 해야지.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길을 가다가 남의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버렸습니다. 비교가 그를 망쳤습니다. 당신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길을 보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비교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그 위에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5천만 원이 되니 1억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1억이 되니 10억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코를 높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눈도 했고 턱도 깎았습니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눈도 해야지.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더 예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녀는 계속 수술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비교는 목적지가 없는 경주입니다. 결승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항상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가장 예쁜 사람도, 가장 똑똑한 사람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1등도 불안합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비교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불안만 줍니다. 당신이 달리는 이 경주 결승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원 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추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비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등수를 매기고 회사는 평가를 하고 사회는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다. 비교는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비교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비교와 한 발짝 떨어집니다. 당신은 비교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관찰하십시오. 흥미롭군. 지금 내 마음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비교의 힘이 약해집니다. 당신이 비교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바라보기만 해도 고통이 줄어듭니다. 한 남자가 출근길에 고급 외제차를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나.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러움이 약해졌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덜 아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차는 저 사람 차고 내 차는 내 차지. 내 차도 나쁘지 않은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비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늘 위를 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보면 어떨까요? 한 여성이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넓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나? 어느 날 길에서 노숙자를 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판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붕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구나. 작은 원룸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교는 방향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중도를 말합니다.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위만 보지도 말고 아래만 보지도 마십시오. 둘 다 보십시오. 위를 보면 겸손해집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압니다. 아래를 보면 감사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비교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만 보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비교는 나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화가들과 비교하며 불안했습니다. 내 그림은 별로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림이 좋아서 그리는 거지 인정받으려고 그리는 게 아니었지. 비교가 사라졌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림이 좋아서 그렸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고 남보다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면 됩니다.
비교는 내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남과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남은 남의 길을 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앞서려고 뛰었소. 이제 보니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군. 내 걸음으로 걷는 게 중요했소. 비교는 당신을 경주에 가둡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목적입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 앞의 길을 보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잠시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가? 남의 길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